한때 전국 초밥 뷔페 시장을 뒤흔든 브랜드 쿠우쿠. 초밥이 무한리필인데 1,900원? 이 브랜드는 초밥은 비싸다는 상식을 바꿔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쿠우쿠, 거기 요즘도 괜찮나? 하지만 쿠우쿠는 단순히 사라진 브랜드가 아닙니다. 회사 돈 유용, 가족 간 소송, 협력사 갑질, 위생 논란, 그리고 상표권 배임 문제까지 화려한 초밥 트레이 아래 보이지 않던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브랜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밥 뷔페를 만든 사람?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일식 셰프, 스시 장인, 일본 유학파? 하지만 쿠우쿠의 창업자는 조금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기. 파리바게뜨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외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빵집을 다니며 소비자 트렌드를 익혔고 자신만의 베이커리 브랜드도 직접 운영해 봤습니다. 사업 감각도 현장 감각도 모두 갖춘 사람이었죠. 그는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외식업은 하고 싶은데 이 길이 맞나? 그 무렵 그는 하나의 흐름을 눈여겨보는데요. 도시의 푸드코트, 백화점 식당가, 대학가, 어디서든 사람들이 기다려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밥이었죠. 2000년대 후반 초밥은 회전 초밥의 유행과 함께 대중화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긴 하는데 가격 때문에 자주 못 먹는다. 이 말 한마디가 쿠우쿠라는 브랜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누구나 마음껏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초밥 뷔페를 만들자. 이제 남은 건 이름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단어는 일본어로 먹다를 뜻하는 쿠. 그걸 2번 반복했습니다. 먹고 또 먹으라는 뜻인데요. 배부르게 마음껏 즐겨라 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2011년 3월 경기도 안산 한 골목에 문을 연 55평짜리 초밥 뷔페. 이곳이 바로 쿠쿠 1호점입니다. 런치 1,900원, 디너 13,900원, 초밥을 무제한으로 먹는데 10,000원대? 당연히 반응은 이랬죠. 초밥 원가가 얼만데 남는 게 있겠어? 실제 첫 달 매출은 하루 평균 40만 원, 손익분기점의 절반이었고 매일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격에 손님 안 오면 외식업 접어야죠. 그리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죠. 그는 메뉴 다각화가 답이라고 판단하고 샐러드, 튀김, 롤, 디저트까지 무려 60여 가지 메뉴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하루 몇 차례 위생 점검과 초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준까지 도입하죠. 그러자 점점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납니다. 이제 안산의 작은 가게는 가성비 맛집으로 입지를 굳히고 가맹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바로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는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한다. 1호점의 성공을 기반으로 쿠우쿠는 빠르게 가맹 사업과 운영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2013년 30호점을 돌파하며 쿠우쿠는 서울, 부산, 수원, 대전, 춘천까지 전국으로 빠르게 확장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초밥 뷔페 그냥 쿠우쿠우지라는 말이 당연하게 퍼집니다. 쿠우쿠는 더 이상 단순한 초밥 뷔페가 아니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좌석 간격까지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 본사가 지정 공급 업체를 통해 식자재 신선도와 원가를 동시에 관리하고요. 이 시기 외식업계는 무한 리필과 브런치 뷔페 등 다양한 뷔페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지만 속도와 인지도에서는 쿠우쿠우가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스시는 고급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초밥 뷔페라는 장르를 대중화한 선두주자였죠. 창업 10년도 되기 전에 가맹점 100개를 돌파하며 쿠우쿠우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초밥 뷔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서서히 문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브랜드 내부에서 터지는데요. 쿠우쿠우의 창업자는 김영기 회장,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요리 연구가인 강명숙 씨. 이 부부는 함께 브랜드를 키워왔고 실질적인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 중심 경영이 문제의 씨앗이 되는데요. 결국 김 회장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일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24년 쿠우쿠 창업자 김 회장과 전 대표 강 씨가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제목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30여 곳으로부터 4년간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 뒷돈을 받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2024년 6월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 2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에 금전을 요구했고 개인적 이익을 향유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더 큰 파장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친인척 특혜 논란입니다. 김 회장 측은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비를 면제한 채 무단으로 매장을 개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매장은 본사 승인도 없이 출점된 사례도 있었고요.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을 사실상
폐점에 몰아넣고 그 자리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회장 딸이 운영하는 매장이 새로 들어선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 식구만을 위한 경영이 이어지면서 가맹점주들은 강한 반발에 나서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협력사에 대한 갑질이었습니다. 본사는 협력업체에 행사에 무상 후원해달라, 매출의 3%는 본사에 내야 한다. 이건 임원이 쓰는 제품이니 무조건 계약하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반복했죠. 일부 협력사는 부동산을 대신 구매하거나 명품을 대납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약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2022년대 초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올라옵니다. 쿠쿠 동탄이 신도시점 샐러드바 근처에서 살아있는 쥐가 찍힌 영상인데요. 사진 속 매장 바닥을 작은 쥐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고 사건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후 해당 점포는 폐점 조치됐지만 위생불량이라는 인식은 브랜드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두 매장의 문제가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힌 순간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쿠우쿠 브랜드의 상표권이 법인 명의가 아닌 김 회장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던 것인데요. 이는 쿠우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도 회사에서 오너 개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상표권까지 챙겨간 거냐, 브랜드가 아니라 가문 사업이었네 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쿠우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견제받지 못한 권력과 투명하지 못한 경영 구조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쿠우쿠는 시스템 뒤에 감춰진 사적 운영의 민낯을 드러내며 한때의 성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쿠우쿠는 오히려 브랜드의 방향성을 바꾸며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전략을 전환합니다. 최근에는 신규 골드점 오픈과 함께 프리미엄 전략을 본격화하는데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프라이빗 룸, 디저트 바 등을 도입하며 공간의 격을 높였죠. 암꽃게장, 민물장어, 초밥, 알라바마, 연어 통구이 등을 활용한 골드 시리즈 메뉴도 선보였고요. 이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더 큰 만족감을 주기 위한 시도였죠. 계절 한정 메뉴 같은 이벤트는 식사에서 경험으로 바꾸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쿠우쿠우는 신규 브랜드 런칭과 함께 사업을 다각화하는데요. MZ세대를 겨냥한 회전초밥 전문점 블루레일은 보다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강조하며 젊은 소비층 공략에 나섰고요. 또 다른 브랜드 올웨이즈 샤브는 1인 샤브샤브에 샐러드바를 결합한 복합 콘셉트로 혼밥 수요와 건강식 트렌드를 겨냥한 매장이죠. 또한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족 경영 관련 민형사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상표권 소유권 분쟁이나 가맹점주와의 갈등 역시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죠. 횡령 배임 논란 이후 김 회장을 포함한 창업 가족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듯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우쿠우와는 또 다른 길을 걷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2022년 쿠우쿠우의 공동 창업자였던 강명숙 전 대표는 브랜드에서 완전히 독립해 자신만의 외식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고메스퀘어, 건강한 초밥과 정갈한 샐러드바를 앞쓴 웰빙 기반의 프리미엄 뷔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특징도 분명한데요. 다양한 음식의 체험의 경험을 강조하고 무인 키오스크, 셀프 서비스 등 트렌디한 시스템을 도입해 젊은 감성을 반영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세련된 분위기로 마무리했죠. 무엇보다 쿠우쿠 전 대표가 만든 브랜드라는 입소문 덕분에 출시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확장 중입니다. 그런 쿠우쿠와 고메스퀘어는 공통적으로 300평 규모의 대형 매장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면적에서 나오는 매출과 운영 효율성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고메스퀘어의 평당 매출액은 2,035만 원으로 쿠우쿠의 1,655만 원보다 약 380만 원 더 높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고메스퀘어는 약 62억 원, 쿠우쿠우는 약 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면적의 점포에서 나오는 매출 차이는 약 21억 원으로 점포당 수익 구조에서 고메스퀘어가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 차이는 단순한 브랜드 인기 차원이 아니라 운영 전략의 혁신 여부에서 비롯되는데요.
고메 스퀘어는 음식 수거용 로봇까지 도입해 기존 뷔페의 고질적인 인건비, 회전율, 위생관리 문제를 자동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비 절감과 동시에 매장당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쿠우쿠우는 여전히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2019년 125개였던 점포 수가 2024년엔 80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비록 최근에는 매출과 이익이 반등하고 있지만 점포당 수익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고메 스퀘어에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브랜드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쿠우쿠우와 고메스퀘어 어떤 브랜드가 더 믿을 수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두 곳 모두 방문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차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브랜드 분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